교외선 재개통이 내후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교외선이 지나는 3개의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한 운영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가 집중호우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31개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절 축사를 통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 북부 성장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 중인 G6000번 버스와 G6100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번 추가 운행으로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10분으로 줄어들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외선 재개통이 내후년으로 예정된 가운데 운행하기로 했던 열차가 수명을 다해 재개통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바로 운영비 부분입니다. 네, 당초 교외선이 지나는 3개의 지자체가 매년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운영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외선 재개통이 발표된 건 지난해 8월. 국가철도공단이 국비 497억 원을 들여 선로를 보수하고 고양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담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를 최대한 지원해서 오늘 협약의 내용대로 조속히 운영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3개 지자체가 합의한 운영비는 연간 45억 원. 그런데 최근 코레일이 이 운영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름값 등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애초에 45억이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한 운영비였어요. 이제 협의가 작년 8월 시점이었고 지금 이제 물가 인상 여부에 따라가지고 이제 조정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운행 횟수가 계획보다 늘어나면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에 더해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를 부담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운영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교외선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교외선은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값이 모두 1 미만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수익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효과를 위한 거라면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3개 지자체가 매 시기마다 비용 분담을 갖고 논란을 피느니 아예 공동 출자를 해서 운영회사를 아예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2만 1,0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보다 4,9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누적 확진자는 581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수원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격리병상은 가동률 61.4%를 기록 중이고 중증병상은 가동률 46.8%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31개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호우 피해가 집중된 양평과 여주, 광주 등 3개 시군에 3억 원씩을, 연천과 화성, 용인, 성남 등 6개 시군에는 1억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2개 시군에도 5천만 원씩 지원될 예정인데요. 도는 이후 시군별 복구 소요액을 파악해 74억 원을 추가로 교부할 방침입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도 내에서는 모두 29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공공시설 445건, 사유시설 629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31개 시군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평택 등 도내 6개 시군 15개 농가에서 축사 침수와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TF팀을 가동해 긴급 복구와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폐해 사축에 대해 시가의 최대 95%까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본 농가에는 축산재해기금을 긴급 지원해 장비 임차나 자재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예정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맨손으로 배수로 쓰레기를 뽑아내더니 10분도 안 돼 잠긴 물이 다 빠졌다. 지난 침수 피해 때 화제가 된 의정부 영웅을 보고 한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이번 일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네, 배수로를 청소한 사람이 영웅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의 배수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쏟아진 빗물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흙탕물이 역류합니다. 올여름 침수 피해가 이어진 수도권 곳곳의 풍경입니다. 배수를 갖다 뭐 큰 걸 그거 해가지고 물 잘 빠지게끔 뭐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저 물 갖다 안 오게끔 그 어떤 방지를 해줘야지. 비가 내리면 빗물바지를 통해 하수관으로 빗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쏟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와 낙엽 탓입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마자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물바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가 올 때 주택가 빗물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 위를 장판이나 고무판이 덮고 있습니다. 평소 악취가 난다며 막아놓은 겁니다. 며칠 전 옆 동네가 침수 피해로 시끄러웠는데도 온전한 빗물바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빗물바지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각종 쓰레기가 밀려내고 담배꽁초가 부장이 많이 묻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로 이어진 연결관이 막혀버리면 물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치워도 또 쓰레기가 쌓여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비 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안에 제설 작업을 다 하지만은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낙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낙엽이 원인이 많습니다. 비닐이랑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와서 다시 막힌 배수로는 곧 침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수 시설이 오래된 원도심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빗물을 잘 침투시킬 수 있는 침수 시설을 둔다든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 시설을 둔다든지 등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은 녹지 지역도 신도시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형적인 원인과 함께 이런 시설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량도 무용지물. 빗물바지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플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올여름 하늘이 구멍난 듯 내리는 비는 폭우가 아니라 기후 위기다. 기후 활동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날로 사납고 거칠어지는 날씨의 변화 앞에 기후 위기를 절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기후 위기 포천 시민행동 오명실 공동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명실입니다. 예, 코로나19와 또 기록적인 폭우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만큼 절박감은 낮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먼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경제 논리에 매몰된 정책들이 개혁하지 못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조금이라도 멈추거나 후퇴된다고 생각하면 마치 나라가 망하는 양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보다 경제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전개하고 계십니까? 포천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도 제안하고 포천시 집행부 간담회도 수차례 진행한 결과 저희 단체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올 초에 기후 대응팀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트래시 테이크 챌린지 쓰레기 줍기 캠페인으로 활동했고 짧은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며 탄소 포인트제 제도로 탄소 줄이기를 제안했습니다. 2022년 올해 초에는 포천시와 함께 53개 단체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선언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네, 활동하다 보면 이제 많은 시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조금씩 변화는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와 접촉이 없던 분들이나 관망하셨던 분들도 조금씩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포천시 민관단체들의 탄소 중립 활동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최근에는 포천시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기후위기의 주범이 이산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넘어서 우리가 직접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천연 자원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는 중지를 모았습니다.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의 힘으로 건설하여 에너지 자립에 앞장서야겠다는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그래서 시민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주택 개량 사업 등을 협동조합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후위기 포천시민행동 오명실 공동대표였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 협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 배치와 다양한 중첩 규제로 희생을 감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를 평화, 생태지대로 가꾸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이 광미숙 대표 의원에 대한 재신임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방성환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곽 대표 사퇴 요구 추진단은 45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추진단 관계자는 16일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오늘 중 재신임 안건을 내기로 했다며 18일로 예정된 의원총회 상정을 곽 대표에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에서 잠실 광역 환승센터 구간을 운행 중인 G6000번과 G6100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추가로 투입됩니다. 추가 운행 횟수는 G6000번이 4회, G6100번은 1회입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G6000번과 G6100번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 운행 횟수가 적다며 불편을 호소하자 버스 추가 투입을 위해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해 증차를 이끌어냈습니다. G6000번과 G6100번 추가 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10분까지 줄어들어 시민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6일 G6000번 광역버스 출근길 탑승 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출퇴근길 버스 증차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 밤 10시 50분쯤 연천군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약 6,000제곱미터 크기의 공장 건물 한 동이 전소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양주시가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직장 내 갑질 근절 계획 추진 계획을 세우고 내부 청렴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갑질 방지 교육 강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갑질 방지 촉구를 위한 공문을 매월 발송하며 6급 이상의 팀장급은 갑질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갑질 방지를 위한 정기 교육도 매년 시행하는데요.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직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보 등에 분리할 예정입니다. 갑질 신고, 제보에 범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2차 피해가 확인됐을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